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직업상담사 1급 실기, 필기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영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직업상담사 1급 실기 기출 보건 문제집에 있는 내용의 강의를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직업상담사 1급 실기 기출 보건 문제집 필답형 플러스 작업형의 교재인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 두껍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답안을 이 정도는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가장 뭐랄까요, 베이직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좀 추려서 넣었습니다. 제가 OT 강의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나중에 작성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맨 먼저 이 교재 앞에 보면 머릿말이 있는데 이 머릿말은 일반적으로 이 교재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실기 기출 보건 문제, 역대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요. 역대 문제를 쭉 보면은 반복되는 문제, 중복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들도 있고 문제의 뭐랄까요, 은행이 상당히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좀 두꺼운 편이지만 1급 같은 경우는 약간씩 하나씩 포함되기도 하고 또는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사례가 약간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출 보건 문제집이 그리 두껍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필답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형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교재의 강의는 모두 세 분이 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 필답형을 맡고 그 다음에 작업형은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업형이 두 가지예요. 노동시장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르는 우리가 이제 기획안을 만들어낸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교수님들이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작업형에 대한 또 오리엔테이션을 약간 간단히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좀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의 앞부분은 필답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는 노동시장 분석, 채용박람회 기획안이 정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은 부록이 있습니다. 이 부록은 좀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가 한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하나는 논문에서 2020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1년을 전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업형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2021년에는 어떻게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짤막하게나마 결론 부분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시간을 쪼개서 이 논문을 딱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약간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록의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박람회 기획안을 작성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도에 만든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대학교이기 때문에 청년과 연관성 있는 청년의 취업 잡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어로는 GAB 그 다음에 ARA인데요. 잡아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잡아라 페스티벌 운영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도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채용박람회 기획안을 만들 때는 서술도 좀 하지만 도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채점하는 채점위원들이 딱 봤을 때 한눈에 그게 딱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산안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행사의 어떤 개요 부분은 뭐 서술형 텍스트로 쓸 수 있겠지만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도표로 작성해서 넣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제주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만든 내용들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록의 첫 번째는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용박람회 기획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셔라 라는 의미에서 넣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의 내용을 좀 볼게요. 머릿말 지나서 시험의 내용을 보시면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안내와 역대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직업상담사 1급 시험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기술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는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되겠고요. 2021년도 정기 기사 사회시험에 우리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정을 말씀드리면 필기 원서 접수가 8월 17일에서 8월 20일까지입니다. 필기시험은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 예정자 발표는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9월 12일이면 9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제 곧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실기하고 있죠. 실기의 원서 접수는 10월 중순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14일에 있습니다. 최종 발표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12월 24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실기 문제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문제지를 갖고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내가 합격했는지 아니면 합격하지 못할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객관식에 해당되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실기 같은 경우는 조금 가늠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1번, 2번, 3번은 참고하시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10월 18일이에요. 원서 접수 놓치면 안 됩니다.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 날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취득 방법이 있는데 뭐 응시 자격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실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하신 분도 되는데 뭐 해당 실무라고 한다면 직업상담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직업상담사 분들이 많이 일하는 데는 뭐 고용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학교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업과 연관된,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분은 다문화 관련된 시설에서 취업과 연관된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은 좀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시험 과목은 필기는 놔두고요. 실기는 직업상담 실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객관식에 대한 필기는 놔두고요. 이제 작업형을 이야기하면 3시간 정도 주어집니다.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주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필답형과 작업형이 같이 있는데 이 작업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그 합격 후기 써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합격을 할 때 이제 한 번 낙방을 하고 두 번째 합격을 했는데 첫 번째 피드백을 받은 게 뭐냐면 스스로 피드백을 받은 게 시간 조절을 잘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업형을 먼저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작업형을 나중에 첫 번째 시험에서는 작업형을 뒤로 했다가 이게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많이 힘들어서 이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작업형을 먼저 쭉 했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박람회 기획안을 먼저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필답형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봤다. 그렇게 해서도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워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구조화된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충분한 훈련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중장년에 대한 채용 박람회라든지 청년에 대한 채용 박람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되게 대상자별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청년이라든지 또는 지금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중고령층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뭐 채용 박람회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장애인 대상의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테마를 잡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 분석과 연관되어서 연결해서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시장 분석은 A인데 채용 박람회를 B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노동시장 분석에 맞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어떤 사람들이 힘듭니까? 자, 첫 번째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힘들죠? 청년들이 힘듭니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지금 한 30% 정도 폐업이 됐대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필요하겠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는데 또 자영업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채용 박람회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기적인 이슈에 맞게 한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에요. 실기도 마찬가지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필답형의 내용은 거의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작성을 하시면 뭐 우리가 작업형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에 맞게 작업형으로 계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 테이블 안에 도표 안에 그 숫자를 맞게 집어넣는 것 그게 이제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도표를 완성했으면 그 도표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공급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분석하게 되는데 공급을 분석하고 나서 노동 공급에 대한 분석, 노동시장 공급을 분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노동 수요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쭉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연습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점수 받고 점수 받기가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박람회 기획안입니다. 이 박람회 기획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거의 만점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분량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의 참신성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기획의 참신성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뭐 좀 뭐랄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건 조금 식상하다, 형식적이다, 진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채점자들이 점수를 많이 주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0점 처리는 하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전략적으로 어차피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그래서 필답형에서는 좀 거의 완벽하게 잘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분석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직업상담사의 업무는 한번 읽어보시고 진로 전망에서 좀 의미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2020년 5월 1일자로 이제 시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직 지원 전문가가 있어요. 전직 지원 전문가가 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권고사직 당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전직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전직 지원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에 대한 뭐 어떤 자격시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 분들을 직업상담사 1급 있는 분들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1급
좀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상담사 1급이나 2급이나 뭐 별 차이 없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직업상담사 1급이 갈 만한 곳이 없어 라고 했었는데 뭐 이런 전직지원 전문가의 자격시험이 없으니 별도로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뭐 직업상담사 1급의 전문가분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직업상담사 1급 시험 역대 합격률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의 합격률을 보죠. 최근 3개년에 박스를 쳐드렸는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보면 필기는 놔두고요. 이제 실기를 보시면 응시 인원이 300명대 되죠. 응시 인원이 300명대 되고, 자, 물론 이제 접수 인원은 더 많겠죠. 결시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생을 보면은 2019년도에 엄청 높았네요. 2019년도에 정말 높았고, 2018년도와 2020년도는 또 낮았어요. 그래서 뭐 33% 2018년도, 70% 2019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2%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22%는 좀 새로운 게 나오고 약간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맨 아래에 보시면 32%, 소개가 32%인데 한 30%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기 출제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직업상담 실무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심층 직업상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필답형 문제에서 직업상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담 이론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상담 연구, 직업심리검사, 여기에서 이제 검사 도구가 나옵니다. 척도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이따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쭉 써드릴게요. 그 내용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리와 연관된, 우리가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고 상담학이라고 하는데 이 상담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필답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검사 결과 해석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되게 심리검사의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이더라고요. 이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게 하나예요. 그러면 그 검사에 대해서 개요에서부터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몇 문항이고 이거 다 숫자 외우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아주 꼼꼼하게 잘 쓰면 쓸수록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례를 주고 그 사례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검사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 도구를 세팅합니다. 문제에서 세팅을 해서 여기에 의거해서 해석을 해라. 여기에 의해서 이 사례를 해석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도구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가 점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표를 줍니다. 점수표를 주면은 그 점수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나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례 하나에 검사 도구가 하나가 아니에요. 사례 하나에 검사 도구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여러 개에 대한 검사 결과지가 쭉쭉쭉쭉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검사 도구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 검사 도구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좀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답형은 상담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들, 물론 심리학의 직업발달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심리검사 도구에 해당되는 것들이 필답형의 이론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다 그냥 사례형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사례형의 그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 마케팅이 있는데 이 직업상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업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들도 필답형에 몇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직업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필답형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상담사 1급 합격 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독, 딱 한 번 정도만 정독해 주시고, 자, 이제 컨텐츠가 나와 있습니다.
컨텐츠를 보면 제1장은 고급 직업 상담, 고급 직업 심리, 제가 이걸 필답형으로 잡았고요. 제2장은 노동시장 분석 및 채용 박람회 기획안 작성, 이걸 제가 작업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은 부록입니다. 이 부록은 제1절이 말씀드렸던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2절이 말씀드렸던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당의 2018년도의 운영기획안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 되게 이제 대학 4학년 졸업생들의 취업을 연계하잖아요. 그래서 취업 연계와 연관된 일자리의 운영 계획안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박람회 기획안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넣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의 고급 직업 상담, 고급 직업 심리의 필답형의 첫 번째가 이론형 문제잖아요. 이론형 문제를 제가 진로 이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 사례형 문제가 있는데 검사 도구 및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도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2절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 장 넘겨보세요. 15쪽 왼쪽에 보면 15쪽 왼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에다가 한번 써보실래요? 자, 필답형의 첫 번째 이론형 문제에서 진로 이론이 있었죠. 자, 여기는 이제 상담하고 이제 심리의 직업 발달 이론에 해당되는 이제 학자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업 상담사 2급의 어떤 수험서라든지 또는 직업 상담과 연관된 전공서적이 혹시 있다면 이 학자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나 그거 없는데요? 그러면 이 교재를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그 학자 이름을 치잖아요. 직업 상담하고 그 학자 이름 치면은 뭐 위키백과 그다음에 뭐 나무 위키인가? 아무튼 위키백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좀 귀찮다 하시면 이 교재 안에 있는 것만 보셔도 돼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연습을 많이 해서 필답형을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거니까 이 교재를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교재에서 부족한 정보들은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홀랜드입니다. 자, 홀랜드.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 또는 인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구조적인 특성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일치성, 일관성, 정체성, 그 다음에 뭐 계측성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차별성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시험 문제에서 출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퍼죠. 아마 이분이 가장 많이 보여요. 문제를 보면. 수퍼에 우리가 전생애를 구분하신 분이 수퍼잖아요. 그래서 전생애 접근법, 생애 공간 접근법이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수퍼의 문제는 뭐 발달 단계 문제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이스와 로키스트. 자, 다이스와 로키스트는 직업 적응 이론의 학자입니다. 이분들의 문제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도 많아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그 사례형 문제에서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인지 진로 이론. 이거는 학자를 제가 쭉 썼으니까 학자를 쓰겠습니다. 렌트, 브라운, 해케트인데 이 정도만 쓰고, 자, 사회인지 진로 이론. 자, 이것도 문제가 보입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롬볼츠. 크롬볼츠는
사회학습 이론 학자죠. 크롬볼츠까지만 쓰죠. 자, 크롬볼츠는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윌리엄슨은 특성노인 직업상담 이론 학자입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것들은 제가 한번 두 가지 정도만 팁을 드리면 긴즈버그가 출제될 수도 있고 로우 욕구 이론 출제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긴즈버그 로우의 욕구 이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분 빠뜨렸는데 가프레드슨. 이 가프레드슨의 이론도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이 가프레드슨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발달 이론을 뭐 발달 단계에 따라 힘과 크기에서부터 고유한 내적 자아, 지향성까지 4단계로 나누신 분인데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의 학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 놓으시고 긴즈버그와 로우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이 있는데, 자, 사례형은 말 그대로 사례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사례가 제시가 되고 이제 검사 도구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라서 척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척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것 단 한 번이라도 나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트롱 흥미 척도. 자, 스트롱 흥미 척도가 되게 기본 루틴으로 깔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성 질문지, MIQ. 자, 이것도 되게 루틴으로 깔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 ACCI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되게 기본적으로 깔리더라고요. 루틴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MBTI는 아시죠? MBTI는 마이어 브리그스의 성격 유형 지표인데 MBTI라고 쓰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MBTI라고 많이 하니까 마이어 브리그스의 성격 유형 검사, 성격 유형 지표라고 하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거는 MBTI 같은 경우는 루틴으로 깔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술 확신 척도. 자, 그리고 진로 발달 검사. CDI라고 하는 진로 발달 검사. 그 다음에 역할 명확성 검사, 그리고 진로 신념 검사, CBI. 자, 모두 8가지죠. 8가지. 제가 쭉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큰 타이틀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할 명확성 검사는 역할 중요도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루틴으로 되게 깔리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루틴으로 많이 깔리니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좀 알아 놓으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 정리해 놓으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필답형의 이론형에 해당되는 학자들을 쭉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에 나오는 학자들 쭉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도구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바로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OT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필답형의 문제, 작업형의 문제 이것을 잘 작성해서 시험장에서 내가 합격할 만큼 작성했다, 노력했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라고
그 느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방안을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작업형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작업형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먼저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작업형으로 작업을 쭉 하시고요. 이 작업형을 하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통계표 계산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 시장에 대한 공급을 분석하고 대안, 수요를 분석하고 대안, 이러한 순서대로 잘 작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작성하면서 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중에 기획안을 작성을 할 때 노동시장 분석에서 이러한 점이 나에게는 관심이 되었고 이러한 점을 내가 착안하여 예를 들어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을 한번 해보겠다. 박람회 기획안을 만들어 보겠다.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안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간단하게 서론을 쓰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들어가실 때 대개 우리가 보통 이게 어떤 기획을 쓸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막 서술용어 쓰는 게 아니라 개조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개조식이란 건 뭐냐면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개조용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좀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더 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너무 간략하게 쓰지 마시고요. 너무 간략하게 쓰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개조식인 개조식이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타이틀이 있으면 타이틀은 핵심적인 것만 딱 들어가고 그 밑에 설명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적절하게 해 나가시기 바라고, 우리가 로마자로 1, 로마자로 2, 로마자로 3, 로마자로 4 이렇게 하셔도 되고 1, 2, 3, 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크게 5꼭지다. 그러면 1, 2, 3, 4, 5 그리고 이제 반가로 1, 양가로 1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개조식으로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표가 필요하겠죠. 그 도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표만 딱딱딱딱 집어넣지 마시고 그러면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도표로 넣는 게 좋겠다 하면 그때 도표를 작성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해됐죠? 그 도표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은 도표를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획안이기 때문에 너무 텍스트를 길게 쓸 필요 없는 것들만 도표로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요. 예산안 같은 경우는 도표로 하는 게 깔끔하고 좋죠. 예산안을 텍스트로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항목이 있을 것이고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도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작업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형 같은 경우는 저장을 딱 하고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출력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선 저장을 딱 해놓고 먼저 이제 필답형을 하면 되겠죠. 저장 안 하시면 안 돼요. 저장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저장한 상태에서 파일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력을 한대요. 출력을 해서 이 출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필답형을 보는데 필답형에 이런 학자들과 이런 도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부분들 그것을 제출하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런 거 많이 봐봤어요. 실기형도 많이 봐봤고 대학에서 종합시험은 다 서술형이거든요. B4로 한 3장을 써야 됩니다. 한 문제 아니잖아요. 종합시험 같은 경우는 한 6문제 정도 주거든요. 전공 과목이 여러 개니까 6개를 주면은 그 6개에 B4에 한 장에 2문제씩 쓰면은 3장을 꼬박 써야 돼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길진 않죠. 당연히. 시간 2시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채워서 이제 제출하고 이제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이건 강의가 없죠. 종합시험 같은 경우는. 종합시험에 강의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면 제가 녹음을 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요. 먼저 모범 답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예상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쭉 씁니다. 답안을 먼저 써요. 한번 정서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서를 하면서 좀 머릿속에 약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암송할 수가 없잖아요.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빨리 읽으면 안 돼요. 하나 가르쳐 드리면 너무 빨리 읽으면 나중에 못 들어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MP3 그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딱 눌러놓고 천천히 내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MP3가 저장이 되잖아요. 자, 저장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5분의 학자가 나왔다 하고요. 여기서 한 3개가 나왔으면 8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있는 것들 다 하시는 게 원칙이죠. 이제까지 기술 나온 거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책 안에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답안은 여기 있잖아요. 답안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천천히 읽으면서 녹음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는 한번 써보길 바라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서 구조화가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자주 들어야죠, 이제. 자주 들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듣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차 이제 운전할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회사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시험 보기 딱 전에 다시 한번 정서합니다. 다시 한번 정서하면은 처음에 정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정서를 했잖아요. 그 정서를 한 것을 그때는 녹음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흥얼흥얼대면서 읽고 머릿속에 넣습니다. 자, 됐죠? 첫 번째 정서해라. 두 번째 녹음해라. 천천히 읽으면서.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서해라.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하루나 이틀 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서해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죠. 정서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소리 내어서 암송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은 많은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코멘트는 뭐냐. 필답형을 쓰실 때 될 수 있으면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시험 볼 때요. 교수님 제가 합격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합격을 했었는데 많이 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확하긴 정확한데 너무 짧게 써버리면 안 돼요. 직업상담사 1급 시험은 직업상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전문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2급 실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급의 필답형만큼은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좀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답식으로 짧게 쓰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기 판서 끝내고 나서 했던 코멘트,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 내용들을 잘 상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15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PPT 띄워서 정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